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알테오젠이 어제죠. 블랙록에서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제 크게 좀 올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 시장 같았으면 사실 더 크게 올랐을 만한 재료거든요. 블랙록이 지분을 매입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네이버 3대 주주로 엔비디아가 올라갔다. 그런 것도 사실은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았을 때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막 눌리고 아직도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소식에도 매수를 해주냐, 별거 아닌 거에도 놀라서 도망치냐, 매도하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분위기거든요. 지금은 이쪽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외신도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우리나라 종목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알테오젠 종목의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저항대를 다 매물을 소화해줘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한번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V자로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는 진짜 10개 중에 하나 정말 강력한 호재 얻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가는 거고, 상황이 완전 바뀌었을 때 그렇게 가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크게 급락하면 이렇게 옆으로 좀 갑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크게 올랐다가 주저앉고, 올해 내내 주저앉았죠. 2026년 계속 주저앉고 옆으로 좀 갔다가 시장 안 좋아서 또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옆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회사 전망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요만큼 나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블랙록이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고, 호재가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히려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얘뿐만이 아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가치 투자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고 좀 올라올 때 팔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늘려갖고 먼저 올라오는 애들 위주로 팔았어요. 근데 저는 셀트리온을 아직도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매수할 기회가 다시 온다면 진입할 생각도 있는 종목인데, 이것과 지금 알테오젠과 다른 바이오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 밀렸죠.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D&D 파마텍도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알테오젠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섹터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혼자 독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호재가 있어갖고 어제 이런 좋은 상승 나왔고, 지금은 시장이 저항대에 도달해서 이제 밀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또 호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이오 전반적인 소식의 호재인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미국이 제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반사 이익만큼 또 좋은 거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장 바이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북미 시장, 유럽 이쪽으로 막 진출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바이오 기술이 상당히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기술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이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갖고 있어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하고 있다? 제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의 제재를 풀어줄 리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시장도 계속 크게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이오가 호재가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한국 바이오 시장을 이렇게 신뢰할 만한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흘러가는 큰 틀을 봤을 때는 한국 바이오 종목들의 호재가 굉장히 넘쳐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됐고,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코스닥에 남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인데, 뇌피셜인데,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 부양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부양한다라는 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나라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든지, 바이오도 그게 예외가 절대 아니거든요. 먹거리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 투자 범위 안에 있으려면 코스닥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갑자기 코스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량 기업이고 돈을 버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거든요. 제 뇌피셜인데 그러한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에 남아있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 남아있어봤자 좋을 거 없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낫지. 코스닥 우리나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인식도 안 좋고, 그쵸? 거의 뭐 코인 시장과 동급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싶은데 알테오젠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사이클 흐름상 가능성이 있고, 알테오젠은 그 중에 대장이잖아요. 또 기술 수출 종목 중에 대장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수혜를 보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이 정도 올랐으면 사실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10배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틀들을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죽을 만한 회사는 차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위를 보면 위를 봤지, 또는 옆으로 보면 옆으로 봤지, 떨어질 일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코스닥
나스닥 시장도 굉장히 초박살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어내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